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치료의 끝판왕처럼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양방적인 치료법을 열거하자면 5-ASA 제제, 스테로이드, 면역억 제제, 생물학적 제제, 장절제 수술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5-ASA 제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 면역억 제제도 증상을 조금 줄여주기만 하지 면역억 제제 단독으로 뚜렷한 효과가 있지는 않죠. 스테로이드는 환자에 따라서 정말 반짝하고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스테로이드를 쓰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보통 소론도를 쓰는데 이 소론도를 하루에 6알에서 8알 정도 먹다가 증상이 안정되면 일주일에 1알 정도씩 줄이거든요.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줄이다 보면 예를 들어 2알, 1알 이렇게 줄이다 보면 증상이 다시 악화가 되죠.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끊고 한두 달 있다가 증상이 재발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오래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약들로 증상이 제어가 안 되면 결국 생물학적 제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생물학적 주사제제라고 부르게 되는데 대부분 주사제로 나와 있어요. 휴미라, 레미케이드, 심포니, 렘시마, 킨텔레스, 스텔라라 등이 그런 주사제들이고 요즘에는 먹는 경구약으로 나온 림버크 젤잔즈도 있죠. 이런 약물들이 모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약화시키거나 일을 못하게 하거나 신호전달을 차단시키거나 하는 작용으로 염증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모두 부작용이 있죠.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지고 암 발생률이 올라가거나 혈전이나 심혈관 위험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닌데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계속 써도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죠. 그리고 부작용을 제외하더라도 일단 효과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제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의 면역계를 억제하는 이런 약물들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런 약물들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효과가 없게 만들죠. 그러면 이런 약들이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있어도 짧게는 2, 3개월, 길어야 5년 이상 효과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약 썼다가 효과가 없으면 또 저 약 쓰고 안 되면 또 다른 약 쓰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약물 가격도 사실 엄청나게 비싸요. 보통 한 번 맞는데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으니까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은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서 15%밖에 안 내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평생 맞으라고 하면 진짜 기둥뿌리 뽑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으니 괜찮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네, 맞기는 한데 일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 실비보험 등의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 보험 재정 등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이건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이 몇 년 되지 않아서 곧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들도 다 떠나서 어쨌든 지금은 산정 특례되어서 좋은데 그럼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다.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 제제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 효과가 있어도 보통 5년 이상 안 간다. 이것은 통계가 말해줍니다. 크론병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처음 진단받은 지 20년 내로 장절제술을 할 확률이 무려 80%입니다. 양방치료를 계속 해도 말이죠. 이런 논문은 어떻습니까? 2024년 5월에 미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생물학적 주사 제제가 쓰이기 시작한 1998년에서 2020년까지의 추적 연구인데 크론병의 염증성 장 절제술로 인한 입원은 12% 정도에서 6.9%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폐쇄성 징후로 인한 장 절제술로의 입원은 1.3%에서 2% 정도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모든 크론병 관련 장 절제술 중에서 폐쇄성 적응증에 대한 절제 비율은 10.8%에서 29.1%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년 이상 추적 조사한 거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사 제제가 급성적인 염증을 억제해서 수술 위험은 낮추긴 했는데 만성적인 염증 자체는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니까 결국 염증이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 장 폐색의 확률이 늘고 장 폐색으로 인한 수술 비용이 3배 이상 늘어났죠. 그러니 제가 생물학적 제제가 효과가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좋은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평생 생물학적 제제를 쓰겠다고 안심하고 있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냐 하는 거죠. 최근에 저희 한의원에 문의글을 올려주신 분의 사연이 이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2004년에 진단받고 초기에는 복통 설사가 심했습니다. 그때는 펜타사와 스테로이드를 썼고 면역 억제제는 백혈구 수치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었겠죠. 그래서 못 썼습니다. 05년에 병원을 옮겨서 계속 치료받았는데 10년 만인 2015년에 소장 절제술을 받았고 레미케이드를 시작했습니다. 관해도 잠깐 관해기가 있었다가 얼마 못 간 거죠. 다시 소장의 출혈로 응급실을 수도 없이 갔고 킨텔레스와 스텔라라로 약이 바뀌었고 21년에 소장 절제술을 또 받았고 소장암 연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장 절제술을 2번 받았죠. 논문에서 말하는 통계와 거의 일치합니다. 크론병 처음 진단 이후 20년 이내에 80%의 환자들이 장 절제 수술을 받게 되며 20%에서 40%의 환자는 3년 내에 첫 수술을 받는다. 수술한 환자의 28%가 5년 내에 재수술을 받게 되며 그 중에 68%가 처음 2년 내에 수술을 받게 된다. 논문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이분도 처음 진단 후 11년 만에 처음 수술, 그리고 6년 만에 두 번째 수술을 했죠.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소장암 연기. 지금 현재도 소장 출혈로 응급실을 자주 가고 신약인 림버크로 바꾸어서 먹고 있다. 출혈 부위를 못 찾고 있는데 장이 부어있지 않으면 CT, MRI에서 못 찾고 대장 내시경은 괜찮다. 현재도 죽만 먹고 있고 정상 식이를 못하고 있다. 소장의 궤양을 치료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소장에 생긴 궤양은 치료할 수 있는데 이분이 제게 치료하러 오실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가 생물학적 주사 제제가 효과가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를 맞고 지금 효과가 좀 있으신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은 설명할 것도 많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지금 괜찮으면 된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고 치료할 의지가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굳이 치료해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보통은 그냥 네, 효과가 있으시니 다행입니다. 나중에 혹시 안 좋아지시면 다시 오세요 하고 그냥 보냅니다. 그런데 잘 알고 보면 이면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효과가 없어져서 한방 치료를 하시고 주사 제제를 끊으신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